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겸공에 출연한 김민석 후보는 시작부터 빵 터진 발언을 하는데 충청에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 대체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1위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야 지금 사실 선거를 오래 준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직이 가동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여론의 추세, 당원들의 어떤 바닥 여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 여론? 지난 3일 이분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한번 봅시다. 첫날이에요. 미의 최고위원. 다음은 홍삼호. 그렇죠. 김민석, 홍삼호. 이거 지지하는 거야. 민주당 기자단. 아, 우리도 이거 타고 올 걸. 자, 다음. 다 걸렸어 오늘. 뭐야? 김민석 응원버스 1호. 김민석 1호. 전남에서. 잡아. 김민석 응원버스 2호. 2호입니다. 전남에서. 친구들 많이 왔네. 김민석 응원단. 이거 경기. 이거 약간 한동훈 씨 김민석 버스 3호입니다. 자, 여기는 송영길 연수 가. 현재 김민석 후보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 정치 지망생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붙었어요. 이 대감집에 사람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못 들어와. 김민석 대감집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못 들어올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김민석 대감집에 못 가는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송영길 대감집으로 갑니다. 수많은 조직이 지금 전당대회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는 조직이 따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원뿐, 몽땅 당원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경향신문은 5일자 민주당 선관위 홀짝 투표, 편파 현수막 모두 기각, 황명선, 김민석 선거운동 의혹은 계속 심사라는 단독 보도를 냅니다. 황명선 최고가 김민석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총괄본부장 등 직함을 맡았다는 의혹으로 선관위에 신고되었는데 선관위가 황 측의 소명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는 등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황명선 부정선거에 선관위의 정직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선관위 판단 중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의 부정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증거에 의하면 황명선 최고위원은 김민석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황명선 총괄본부장과 함께 캠프의 조직본부 광역책임자 줌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당규가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당규가 정하고 있는 금지된 선거운동 행위인 국회의원이 후보자 캠프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황명선 최고를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거나 활동하게 한 김민석 후보의 책임 또한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이미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후보와 황명선 최고위원이 다른 캠프 조직 책임자들과 함께 줌회의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는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명을 듣고 말고 할 단계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얼마 전 양산에서 있었던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저를 비롯한 몇몇 후보들에게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주의를 통보하기 전 그 어떤 소명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과 절차가 다르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뻔한 부정이 저질러진 이상 선관위는 정직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반명이라는 광기도 심각합니다. 지난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규환 최고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이 그런 사람만이 당원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당 안에서 이른바 반명몰이, 반명 메카시즘은 사라져야 합니다. 반명 메카시즘은 군사독재가 김대중을 공격했던 방식이고 극우 매국 세력이 노무현,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했던 무기입니다. 극우 매국 세력의 민주당 분열 정책에 불과한 반명 메카시즘에 동조하는 것은 이적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나시나 언론인의 반명 메카시즘의 광기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재명을 비판한 유시민 등을 공개 비난하지 않는다고 반명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는 중세 일본의 십자가 밟기식 기독교인 사냥과 닮았다. 언뜻 보면 마치 진박간별사, 윤핵관의 재림을 목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본질은 훨씬 더 악마적이다. 박근혜 윤석열 정권 때는 진박간별사,
윤핵관 따위의 족속이 최고전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파를 줄세우는데 앞장섰을 뿐이다. 지금처럼 당권 장악과 기득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력 정치인들을 낙인 찍어 공격하고 멸칭으로 조롱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적어도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들을 멸절하려고 모욕하지 않았다. 진보 참칭 권력 욕망자들이 보수 참칭 권력 욕망자들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하다는 지적이 왜 나오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 지금 정청래와 그 지지자들을 향한 반명, 낙인 찍기와 비난 조롱은 반명 메카시즘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빨갱이가 있다는 선동으로 미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한 선동꾼 메카시는 결국 한 방에 갔다. 지금 민주당 선거와 한국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반명 메카시 일당의 말로도 같을 것이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2차 토론에서 한 김민석의 이 발언도 그냥은 못 넘어가지요. 배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송영길 후보도 탈당했었죠. 근데 무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탈당했었습니다. 단일화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 후보께서는 탈당 안 했죠. 근데 선거를 어렵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 나왔지만 지난 대선에 지게 만든 불교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게 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탈당 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배신이고 어떤 게 더 정말 당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더 의리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게 과연 대선을 망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 정몽준한테 간 게 배신 아니었습니까? 아직 지금 배신 아니었어요? 질문 안 끝났는데요. 이에 대해 이상성 전 경기도 의원은 듣는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송영길 탈당은 본인이 기소당하고 구속당했으니 본인 규책으로 탈당한 것이고 김민석의 탈당은 자당 후보인 노무현을 죽이고 정몽준을 후보로 내세우려고 탈당한 것인데 탈당한 것이 당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네요. 그리고 정청래가 불교계에 대해 이빠른 소리에서 불교계가 들고 일어났던 사건에서 탈당 안 했다고 그게 배신이라니. 불교계는 그때 자기네 입장료 수익이 확 줄어들게 생겼으니까 정청래에게 반발했던 건데 그럼 정책을 준비하다 어디서 항의 들어오면 무조건 탈당하거나 사퇴해야 합니까? 김민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때를 쓰면 쓸수록 그때의 기억만 더 생생하게 소환하게 만듭니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도 김민석이 정청래와 토론하는 와중에 탈당 후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를 이루고 돌아왔다고 말하던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본인은 지난 과거를 그렇게 재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겸공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승부가 이미 결정 지어질 것이고 예, 호남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수도권으로 올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뒤집어지지 않을 않는다고 것이다. 봅니다. 판세 분석은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딱 하나는 2022년 그 경선 때 이재명 후보께서 2차전에서 끝났는데 3초에서 까보고 놀란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이낙연 대표와의 대결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예, 때 예. 3차 때 이게 하고 3차에서 이게 수도권에서 뭐지? 갑자기 그런 류의 이제 돌발 변수가 하나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마음을 못 놓고 있는 딱 하나의 사실은 우려사항이 있는데. 그런 돌발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죠. 그때 2022년 당시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공장장께서나 저 여론조사하는 박시영 평론가 같은 경우도 그때 오히려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런 의혹이 하셨던 있긴 거죠. 있었습니다. 말씀을 그때는. 하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때 후보 시절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죠. 라는 식의 이제 멘트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는 그러고 우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넘어갔던 것이어서 제가 지금 뭐 다시 뭐 그 이슈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자, 본인이 이길 건데 만약 패한다면 신천지 동원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니 당연 선거불복에 밑밥을 깐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만하겠지요. 시원한 정청래 사자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TV토론으로 게임은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발의를 계속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